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그리고 변액보험까지 연달아 시험 본 거 실화냐고요? 네, 진짜 실화입니다. 모든 시험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요. 저의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변액시험이라고 검색을 했고 바로 뜨는 영상이 김토리쌤이었어요. 사실 김토리쌤은 그전 생명보험, 제3보험, 손해보험까지 저의 스승님이셨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먼저 김토리쌤의 영상에서 기본 개념을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모의고사를 검색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총 모의고사 8개의 다른 유형을 풀어봤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루 연차까지 내고 그날은 시험 공부만 했는데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진짜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다른 시험보다 저에게는 조금 더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들도 많아서 모의고사 풀 때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문항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맞는 보기 문항은 무조건 외우고 틀린 문항은 왜 틀린 건지 확인 후 그 문항 자체를 외웠습니다. 저는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한국기독연합회관 7층에서 시험을 봤어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바로 7층 가셔서 응시자 대기실에서 마지막 정리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1시 20분 시험이었는데 11시경 도착해서 공부하다 들어갔어요. 정수기도 있고 화장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장 바로 옆에 대기실이라 더 집중도 있게 공부가 됐습니다. 시험 시작 20분 전 수험 번호랑 신분증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리에 앉으면 컴퓨터 화면에 자리 번호, 성명 나와 있고 숫자판을 눌러서 생년월일을 입력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시험을 풀어보면서 응시 방법을 숙지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너무 당연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관련 없는 것은 1. 무궁화, 2. 태극기, 3. 낙타, 4. 한국어 이런 식이에요. 이런 문제 4개 정도 풀고 테스트 시험 종료를 클릭하면 진짜 시험 실시 화면이 나옵니다. 컴퓨터 화면에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위에 플러스를 누르면 글씨가 커져요. 더 작게 보고 싶으면 마이너스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60분이고 문제 한 번 풀면 끝이 아니라 우측에 답안지 문제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문제로 이동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쭉쭉 풀고 마지막에 검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시험 종료를 누르면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거든요. 시험 종료는 진짜 마지막에 누르셔야 해요. 문제 푸는데 생각보다 앞뒤, 옆 간격이 좁았어요. 그래서 옆에 분이 문제 풀면서 한숨을 계속 쉬셨거든요. 동변상련 기분으로 문제 풀었습니다. 기억나는 문제 유형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 구분하기. 단기는 자금 시장이라고 불리우고 장기는 자본 시장이라고 불리운다는 개념을 숙지하시고 단기는 만기 1년 미만, 장기는 1년 이상, 금리는 단기는 낮고 장기는 높습니다. 가격 변동 등폭은 단기는 낮고 장기는 높아요. 유동성은 단기가 높고 장기는 낮습니다. 거래 규모는 단기는 대규모, 장기는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장기는 주식,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 이렇게 3가지가 해당 시장이에요. 문제 유형을 볼게요. 다음 중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자금 시장이라고 한다. 맞죠?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지만 거래 규모는 적다. 거래 규모가 큽니다.
단기 금융 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다, 작습니다. 주식 시장과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이 해당된다. 이건 장기에 대한 거예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단기 해당 시장에 대해 기억하기. 단기 해당 시장이 콜, 환매 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로 단기 해당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은 무엇인지 고르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각자의 특징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반인도 거래 가능하다. 이건 통화안정증권.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되고 무담보 거래이다. 이건 기업어음. 초단기 이길물 거래. 이건 콜. 이렇게 각자의 특징을 꼭 정리해 두세요.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에 관한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 시 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 시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없다. 맞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건 아니고요.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네 번째, 누적 수익률 계산 방법. 우선 문제 먼저 맞춰야 하잖아요. 누적 수익률 계산하는 거 나오면 그냥 우선 이렇게 문제에 맞추세요. 이렇게 표를 주고 누적 수익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앞에 1은 지우고요. 점을 한 칸만 옮기세요. 그러면 60%죠? 바로 정답은 60%입니다. 다섯 번째, 세금의 종류와 과세 형태.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10억 초과까지 6%에서 45%,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문제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별도는 몇 %인가? 이러면 6%가 답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과세 유형이 완전 포괄주의이다. 맞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 30억 이상은 50%고 상속세 과세 표준 1억 이하는 10%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재벌들이 자식 교육에 힘쓰는 이유를 알았지 뭐예요. 세금을 이렇게 내야 하는데 세금 없는 교육비로 아이에게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그 아이에게 투자함으로써 스스로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꼭 하나는 나올 거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 계정 투입 시점 볼게요. 제1회 보험료 청약한 날 30일이 지난 후 승낙일 철회 종료 이전에 승낙될 경우 종료일의 다음 날 제2회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 추가 납입 보험료도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 선납 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일, 변액보험 연금 개시 전 기본료 2배 이내 추가 납입 가능, 특별 계정 투입 전 선납 보험료 평균 공시이율.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변액보험은 월납, 2개월 납, 3개월 납, 연납, 일시납 등이 있다. X. 월납, 일시납만 가능.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보험은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X. 1배예요. 변액연금보험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로 추가 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5.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후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하다. X. 연금 개시 전이에요.
선납 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의 특별 계정 투입 시점은 동일하다. X. 선납 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일이고요. 추가 납입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 영업일이에요. 특별 계정으로 투입하기 전까지 선납 보험료는 표준 이율 이자를 계산한다. X. 평균 공시 이율입니다. 중간중간에 OX 문제가 나오는데 한 끗 차이거든요. 내가 맞는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연금 개시 후, 전 이런 사소한 것도 꼼꼼하게 문항을 보셔야 해요. 제가 치과에서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치아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때 생각했죠. 아, 나도 이왕이면 제대로 공부해서 보험 자격증을 따두자.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나중엔 이걸로 수의사까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회는 우연처럼 오지만 그것을 붙잡는 건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이 당신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직 치과 상담실장의 보험 공부 이야기, 앞으로도 공유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